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그래, 내 새끼 지키는데 못할 짓이 어딨어? 구하나 씨가 나한테 해줄 일이 하나 있어.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유진이가 돼줘. 신여진은 구지석이 보낸 협박 편지와 빈 영정 액자를 받고 놀라서 은총이를 한시라도 빨리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최명지가 한 말에 힌트를 얻어 구하나를 유진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최명지는 조영사에게 금고 기술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은 해놨지만 집으로 불러들릴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신여진이 경제인 연합회 총회에 참석할 타이밍에 맞춰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대진그룹 총수의 급작스런 출국으로 연기가 될 상황에 놓이자 신여진은 총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고 애정보다 빨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최명진은 결국 금고를 여는데 성공은 했지만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집안에 낯선 남자가 들어온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는 신여진에게 최명진은 가스 점검원이라고 둘러대었고 신여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급하게 꺼낸 말들이 신여진에게 획기적인 방법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대진그룹 총수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는 얘기에 신여진은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들 것이라고 작정을 하게 되었는데 앞서 황진구는 구하나를 수양딸로 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유진이가 죽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구하나를 먼 친척으로 만들면 당연히 최명지와 윤세영이 의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나와 은총이를 데려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모두를 속이는 방법뿐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신여진은 이 일이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황진구와 장비서에게만은 털어놓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황진구와 의견에 마찰을 빚을 것이지만 황진구도 결국은 은총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명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금고를 열어보려다가 들킨 일이 잘 덮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명지가 신여진의 방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게 의외로 신방울에 의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최명지는 신여진이 총회에 참석하는 일로 퇴근이 늦을 것이니 저녁 준비할 필요가 없다며 일찍 내보냈는데 신방울은 신여진의 방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두나와 이하나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금고 위에다 올려두었고 그 쪽지는 결국 신여진의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쪽지를 신여진이 찾으려고 하다 보면 최명지가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꼬리가 밟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쪽지가 침대 밑으로 밀려 들어간 것은 최명지가 일전에 유진의 방과 신여진의 방에 몰래 붙여놓은 부적이 들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명지가 금고에도 손을 댔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재벌 그룹의 집 주변에 CCTV 하나 없을 턱이 없는데 최명지는 신여진에게 의문의 협박 편지와 영정 액자를 누가 가져왔는지 CCTV를 확인해봐도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자기가 금고 기술자를 부른 것이 영상으로 찍혀서 신여진에게 들통날 줄은 미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여진은 20년 동안 수없이 협박 편지를 받아보았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은총이를 찾고 난 다음부터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변의 모든 불길한 상황이 은총이를 공격하려는 것인가 불안해하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은총이 유치원으로 간 신여진은 은총이가 낯선 남자의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위기가 닥치자 자신도 모르게 차에서 뛰어나가려 했지만 다행히 은총이는 항상 은총이를 지켜보고 있는 윤성호에 의해서 무사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오토바이맨이었을 뿐인데 심여진은 과민한 생각이 스쳐갔고 유진의 납골당을 다녀온 뒤에는 더욱더 은총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를 시켜 경기도 내의 납골당과 수목장을 전부 뒤져서 유진의 유골함이 있는 곳을 알아내었는데 윤성호는 자신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으면서도 유진의 납골당에 유진이
어릴 때 좋아했던 데이지 꽃을 놓아둠으로써 신여진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윤성호는 납골당 관리자에게까지 자신의 정체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해둔 상황이었지만 은총이가 오토바이에 치일 뻔했을 때 구해준 신사의 뒷모습을 신여진은 해성 투어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것이고, 왜 저 신사가 자신의 주변이나 은총이의 주변에서 종종 모습이 보이는지 의문을 품게 도면서 윤성호가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성호는 호텔에서 나와서 살 집을 구했는데 은총이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정했고, 구하나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구하나가 새들어 사는 집을 사버려서 구하나의 걱정을 날려주었습니다.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새 집주인이 월세도 올리지 않고 전에 살던 그대로 살게 해주니 구하나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은 만나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할 텐데요. 윤성호가 과연 구하나에게 모습을 드러낼지 궁금해집니다. 신여진도 구하나를 돕기 위해 구하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황진구에게 부탁을 해두었는데 구하나가 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구하나를 도와준 새 집주인이 누군지 신여진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하나는 윤성호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에 유진이 실종되던 날 부둣가에서 본 그 아저씨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은총이는 새집 주인이 산타 할아버지란 것을 알고 나누 신여진에게 말해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유진이 어릴 때 윤성호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놀이를 해준 추억이 있다면 신여진은 은총이가 말하는 사람이 남편이란 것을 눈치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 다음 단계로 유진의 뺑소니 사건의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구하나를 딸로 만들어야 하니 유진이 죽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재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명진은 금고만 열면 신여진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허탕을 치고 나니 신여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심기가 불편해지는데, 신여진이 더 이상 유진이를 찾으려고 유전자 검사에 매달리지 않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집으로 협박 편지가 왔으니 신여진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갖다 붙일 핑계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최명진은 금고에서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하자 윤세영에게 황진구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까는 일을 서두르라고 말하러 가는데, 윤세영의 신혼집 아파트에서 구지석을 만나자 당황을 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세영이 만나러 온 거야? 세영이 근처에 얼씬 거리지 말라고. 내가 경고한 말이 우습게 들리니? 하자 구지석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딸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지나친 망상으로 변하셨군요. 내가 뭐하러 날 버린 여자한테 집착하겠어요? 제가 여기 사니까 나오겠죠. 앞으로 종종 만나도 신경 쓰시지 말고 지나가 주세요. 하자 최명진은 뭐야? 네가 여기에 산다고? 너 우리 세영이 피 말려 죽일 셈이야? 네가 뭔데 세영이 신혼집 옆에 살아? 너 이거 일부러 계획한 거지? 너 세영이 한테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야. 당장 집 빼. 하자 구지석은 그렇게 보기 불편하시면 따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맘대로 집도 못 섰습니까? 구지석은 윤세영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 버리는데, 최명진은 윤세영에게 너 구지석이 니들 신혼집 옆에 사는 거 알고 있었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구도 알아? 하자 윤세영은 진구 씨도 알아.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계약이 끝났으니 어떻게 해?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아주 꼴보기 싫은 남매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어디 안 보이는 대로 둘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구하나는 겉으론 착한 척 올바른 척 하면서 은근히 진구 씨를 탐내고 있는 것 같아서 열받아 죽겠어. 큰엄마는 그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옷 사주고 제수 음식까지 보내는지. 하자 최명진은 큰엄마가 뭘 보내? 형님이 정신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피도 안 섞인 것들이 그런 건 희한하게 닮아가지고 남의 연애에 재를 뿌리고 있단 말이지. 둘 다 진상 중에 진상이구만. 구지석 그놈이 니들 결혼 파토내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넌 절대 행동 조심해야 해.
진구가 알면 큰일 나는 거야. 술 먹고 어디 쓰러져 있어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그거 다 너를 꼬시려고 하는 연기니까 말이야. 결혼을 앞두고 이게 무슨 찝찝한 일이야 대체. 최명진은 혜성 투어를 찾아가 구하나에게 단단히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황진구와 구하나가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납니다. 구하나는 사장님, 지난번에 대출 받도록 도와주신다고 한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사 안 나가도 돼요. 하자 황진구는 당장 급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사를 안 나가요? 하고 묻자 구하나는 네, 저희 집을 사신 새 집주인분이 생각지도 않게 저희들을 그냥 살던 대로 살게 해주셨어요. 월세도 올리지 않고요. 하자 황진구는 정말 뜻밖이네요. 집주인분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구하나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호의를 베푸시다니. 구하나 씨가 인복이 참 많은 사람 같네요. 하자 구하나는 그렇죠. 사장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모두 좋으신 분들만 계시니 저도 왠지 모르게 든든한 거 있죠. 황진구와 구하나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며 말을 주고받자 최명진은 이대로 두어선 구하나가 황진구를 윤세영에게서 뻗어갈 것 같은 위기의식이 듭니다. 최명진은 구하나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너 지난번에 세영이 돈 몰래 훔치내지? 듣자 하니 여기 총괄 본부장 누나라고 하던데. 엄마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았으면 이만한 회사에 들어온 걸 감지덕지다 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도 모자를 파내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 남의 남자한테 눈독까지 들이고 있어? 임자 있는 남자한테 어디 눈웃음. 살랑살랑 치면서 꼬리 9 달린 여우짓을 해대고 있어? 돈 몇 푼 훔치는 걸로는 성에 안 차서 평생 보험 하나 들자는 심보로 황 사장한테 꼬리쳐서 네 남자로 만들려고 했어? 최명진은 구하나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고 화를 내는데 이 모습을 신여진의 눈에 들키고 맙니다.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로 찾아와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하자 최명진은 깜짝 놀라며 형님 오셨어요? 제가 우연히 구하나 씨를 봤는데 황 사장한테 하는 행동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여간 불편해야 말이죠. 그래서 몇 마디 따끔하게 주의를 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하자 신여진은 주의를 줄 일이 있으면 따로 조용히 불러내서 해결을 볼 일이지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상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구하나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하자 윤세영은 회장님 지금 누굴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다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회사에 직접 찾아오셔서 구하나 씨에게 주의를 주실까요? 구하나 씨는 여기저기 어장 관리하는 남자들 수두룩해요. 조용히 말로 주의를 줘도 안 듣는 사람이라고요. 하자 진구는 회장님 아닙니다. 윤 팀장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자 신여진은 앞으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즉시 해고 처리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요. 신여진은 최명지를 쏘아보며 나가버렸고 최명진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옵니다. 세영아, 너 회사에서 매일 이런 취급받고 일하고 있었던 거니? 네 큰엄마는 지금 누굴 편드는 거야? 설사 네가 좀 오해를 한다고 해도 네 편을 들어주는 게 맞지. 구하나 걔가 뭐라고 오냐오냐 하시는 거야? 구하나가 큰엄마한테 꽃바구니를 줬다고 했지? 바구니 안에 꽃 말고 뇌물이라도 들었었나? 네 큰엄마 왜 저러는 거야? 뭐에 홀려가지고 저런 하잘것없는 애한테 배려야? 하자 윤세영은 아무래도 이상해. 구하나가 긴급하게 회사 대출을 받으려고 진구 씨한테 부탁했다가 돌연 취소시킨 것도 이상하고 엄마랑 나랑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 하자 최명진은 네 큰엄마가 아무나 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런 좋은 사람 아니다. 백화점에서 구하나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구하나를 보는 눈빛이 영 찝찝해. 내가 조영사를 시켜서 구하나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뭐가 나오는지. 하자 윤세영은 고아 출신인데 나올 게 뭐가 있겠어? 근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능력 있는 진구씨 물어서 인생 펴보려고 하는 얕은 수작이지. 진구씨도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니. 도대체 진구씨는 날 약혼자로 생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자 최명진은 너 진구 단속 잘해야 해. 누가 지가 이뻐서 사위 삼는 줄 아나? 오냐오냐 하니까 지가 의자왕이야 뭐야? 진구도 아무 여자한테 친절한 거 그거 병이야. 아주 몹쓸 병. 한편 신여진은 최명지에게 욕을 먹은 구하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은데요.
진구야, 세영이는 구하나 씨에 대해 평이 안 좋던데 항상 이런 식이었니? 하자 황진구는 세영이 어머님이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구하나 씨와 특별하게 나눈 얘기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자 신여진은 진구야. 내가 은총이를 데려올 방법을 찾았어. 구하나 씨를 진짜 내 딸로 만드는 거야. 구하나 씨를 내 딸로 만들면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세영이가 좀 예민인 구석이 있긴 하지만 구하나 씨가 유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전처럼 둘 다 절친한 사이가 될 거야. 유진이랑 세영이는 친자매나 다름없이 컸고 세영이도 유진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구하나 씨가 유진이 되면 서로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야. 은총이를 위해서도 구하나 씨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어야지. 구하나 씨도 고아라고 했잖아. 구하나 씨를 속여서라도 내 딸로 삼아야 해. 그래야 은총이를 데려올 수 있어. 신여진의 말에 황진구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친딸이 아닌데 어떻게 친딸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구하나 씨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구하나 씨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던 회장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자 신여진은 그럼 은총이를 어떻게 데려오란 말이니? 그리고 구하나 씨에게 이게 꼭 잘못하는 일만은 아니야. 구하나 씨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잖아. 내 딸로 살아가면 세영이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어. 구하나 씨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거고 은총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길을 구하나 씨가 마다하진 않겠지. 진구야, 이 방법밖에는 없어. 그리고 이건 네가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걸 잘 알잖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황진구는 신여진의 제안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를 찾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은총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속인다는 것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만 듭니다. 신여진은 황진구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면서 방안을 둘러보니 쓸쓸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하는 거니? 너의 절친 이하나를 너로 대신 살게 하는 게 너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일일까? 엄마는 은총이를 위하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 신여진은 시선을 돌리며 새 친구라고 적힌 쪽지를 찾는데 신방울에게 혹시 화장대 위에 올려둔 작은 쪽지 못 봤어요? 하자 신방울은 그거 제가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금고 위에 올려뒀는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풀로 붙여놓을 걸 그랬나? 하자 신여진은 내가 없을 때 누가 내 방에 들어온 적 있어요? 하자 신방울은 그저께 회장님이 늦으신다고 해서 저녁 준비는 됐다고 세영이 엄마가 일찍 보내서 제가 집에 일찍 가긴 했지만 지가 알기론 아무도 안 왔어요. 하자 신여진은 그날 가스 검침원이 온 거 봤는데 그 전에 퇴근하신 거예요? 하자 신방울은 가스 검침원이요? 가스 점검한다는 고지는 못 받았는데 지가 없는 사이에 다녀갔대요? 그럼 세영 엄마는 왜 저한테 그걸 말해주지 않았죠? 언제 점검을 했는지 날짜를 기록해놔야 하는데. 하긴 그날 세영 엄마가 회장님 방에서 뭔 그렇게 전화를 주고받으며 바쁜 일이 많던지 깜빡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지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쪽지가 중요한 쪽지였나 보네요. 이 집안에 청소하는 사람은 집뿐이니 그것이 멀리 가봐야 제 손안이지요. 금고 위에 올려뒀으니 떨어져봤자 요 근처일 것인디. 신방울은 금고와 침대 주변을 살펴보다가 침대 밑에서 종이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 회장님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하고 종이를 빼내는데 신방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얀 쪽지가 아니라 노란 부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님 이것이 어떻게 회장님이 따님 돌아오라고 붙여놓은 것이에요? 하고 묻는데 신여진은 부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이런 흉측한 걸 붙여? 진구 엄마도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게 언제부터 내 방에 있었지? 설마 이 부적과 유진이 죽음과 관련 있는 걸까? 신여진은 장비서에게 부적의 출처를 알아보라고 시키는데 장비서는 아무래도 집안 사람들 중 하나가 붙여놓았을 것이라고 은총이를 데려오는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여진은 신방울이 분명 금고 위에 쪽지를 뒀다고 했는데 그건 사라지고 부적이 발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누가 금고를 만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문 감식을 의뢰를 하는데 결과는 금고의 속과 겉에서 최명지의 지문이 검출되고 맙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유진이 사진을 다 치워놨는데 역시나 세영엄마가 그걸 노리고 있었어. 세영엄마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게 분명해. 유진이 죽음과 관련 있을 거야. 신여진은 가스 점검이 있었다는 날의 CCTV를 확인하면서 집 근처에서 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게 되고 장비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가스 검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명지, 네가 나를 감히 속여? 부적을 붙여서 유진이가 못 돌아오게 기도라도 한 거야? 유진이를 네가 죽인 거야? 신여진은 드디어 최명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